수열의 극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열의 극한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 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자, 수열의 정의는 우리 수열 시간에 배웠지만, 수열의 가장 올바른 정의는 수열은 곧 함수다라고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올바른 정의법이에요. 그럼 어떤 함수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하라는 것이 선생님이 수열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자, 자연수는 1, 2, 3, 4로 가니까 1, 2, 3, 4 쭉 가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F1, F2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할 거예요. F3까지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 각각을 우리가 A1, A2, A3라고 두고 이것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불러나갑니다. 그러면 적당한 어떤 임의의 n에 대해서 fn이 존재할 것이고 이것을 an이라 쓰고 일반항이라 부른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을 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곧 수열은 곧 함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은 결국 함수의 극한의 일부분입니다. 그죠? 함수의 극한의 아주 특별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수의 극한의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정말로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도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수열은 곧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한 번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수열 중에서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n이 1이 들어갈 테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1 플러스 3분의 1, 네 번째 항은 1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수열은 곧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직교좌표에다가 여러분이 함수로서 한번 그려본다면 자, n이 1일 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1과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 1과 3분의 1이 되고요. n이 4일 때 1과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n이 5일 때 1과 5분의 1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이 함수값이 어떤 값으로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값이 바로 1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죠? 1, 2, 3, 4, 5, 6, 7, 8로 해서 계속 무한히 커질 때 함수값은 점점 1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수학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서 끊임없이 어디로? 1로 접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정의를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이 1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가 사실 표현은 다르지만 완전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퀄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리미트와 이퀄이 합쳐져서 1 플러스 n분의 1이 끊임없이 1로 접근한다의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의니까요. 자, 요 1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1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은 1에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또는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수열의 극한의 정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접근하는 것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수열로 따지면 이제 2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가 모두 다 2인 이런 수열이에요. 그럼 이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즉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가면서 어디로 접근하느냐인데 사실 이건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2예요. 그죠? 그래서 2는 2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냥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기호로 썼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2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접근한다의 의미가 끊임없이 그냥 그 값으로 간다의 의미도 포함하고요. 그냥 이렇게 모든 항이 다 2일 때도 역시 2로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수열의 극한이고요.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는 뭐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AN이라는 수열이 n이 커짐에 따라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베타로 수렴할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또는 an bn 또는 an을 bn으로 나눠준 이런 형태의 어떤 합차 곱 나누기,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그래요. 합차 곱 나누기도 모두 다 수렴을 하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것은 따로따로 리미트를 따로따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모두 다 리미트를 따로 적용할 수 있다. 언제? 수렴할 때만. 자, 중요합니다. 수렴할 때만 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 분모가 수렴은 하는데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수렴을 하는데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을 할 텐데 베타가 0인 경우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특별하게 예외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렴할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따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그마의 성질하고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따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는 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그마를. 그렇죠? 곱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의 곱과는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시그마를 따로 쓸 수 있었던 성질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할 때 얘기인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 c에 an과 같이 이렇게 상수배가 되어 있을 때 이 상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성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 곱에 대해서 우리가 리미트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언제? 둘 다 수렴할 때만 그랬어요. 근데 이 c라고 하는 것도 수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c라고 하는 이 극한값을 상수함수 형태로 극한값을 보면 이게 그냥 c가 된다 그랬죠. 앞에서는 선생님이 2를 예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수렴이고 an도 지금 여기서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리미트 c는 그냥 c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서 이것이 c알파와 같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질은 둘 다 수렴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모두 따로 쓸 수 있다는 이 성질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죠? 자, 그렇게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제 문제 몇 개 풀고 갈게요. 자, 수열 1,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에서 n분의 n 플러스 1까지 이런 형태의 어떤 수열이 있는데 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이랬어요. 자, 일반항을 가만히 보시면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면 1 플러스 n분의 1이고요. 우리 이거 앞에서 예로 들었던 수열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n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점점 어디로 접근한다? 1로 접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로 수렴하는 거고요. 수렴하면 그 극한값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13 형태의 어떤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직교좌표로 본다면 자, 이렇게 있을 때 n이 1일 때 1이고요. n이 2일 때 3이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 다시 1이고요. n이 4일 때 다시 3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질 못해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동하는 수열 중에도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일정한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수렴의 반대말입니다.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간다가 수렴이라면 그 반대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고요. 발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무한히 커지는 경우와 마이너스 음수로 무한히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요. 근데 어디로 발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발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경우는 진동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커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두 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지 못해서 발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진동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렴하는 진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뭐 직교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이제 상수값이 이렇게 있어서 뭐 이 값에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든 아니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진동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값이 어떤 끊임없이 접근하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죠. 그죠? 뭐 여기 C라고 하는 경우로. 그렇다면 진동하는 경우지만 이건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해서 항상 발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진동, 발산 쪽에서의 이 진동은 일정하게 두 개의 값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값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진동만 발산으로 취급을 하고요. 이런 진동은 수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한 두 개 정도 더 설명을 해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2로 수렴하고요. B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렇다면 E-AN은 어디로 가겠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2라는 수열이 2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건 2로 수렴하고 이것도 2로 수렴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리미트를 따로 쓸 수 있고요. 이건 2 빼기 2가 돼서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AN도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3AN도 수렴해요. 그래서 3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3이 앞으로 끄집어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4 앞으로 끄집어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습니다. 그죠? 이 값이 2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AN하고 BN이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따로 쓸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좀 원칙으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 극한의 개념은요. 사실은 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좀 상상력의 세계를 상상력으로 푼다라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극한은 딱히 뭐 수학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좀 상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k와 같은 형태의 수열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요.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이 k가 상수함수인 한, 상수 형태인 한 n이 무한대로 커지면 계속 작아져요. 그죠? 요거는 이제 직교좌표에서 본다면 어떤 k에 상관없이 k가 양수인 한 이런 형태의 어떤 감소 그래프를 뜻하게 됩니다. k의 값에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n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n분의 k 형태의 극한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수값이고 밑에가 n일 때 이것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문제 푸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예제 4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2 플러스 n분의 1이 있는데, 자, 2는 똑같이 2로 수렴하니까 그냥 2라고 쓸 수 있고요. n분의 1은 아까 0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 전체는 2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요, 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것이 3-0으로 수렴하고요. 두 번째 것이 2 플러스 0으로 수렴하니까 전체는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걸 전개했을 때 이것이 6 플러스 n분의 15 마이너스 n분의 2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5가 되는데 요 세 개가 모두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은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극한은 좀 상상력의 세계 또는 직관의 세계가 좀 통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직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래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동원을 해서 문제를 좀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수열의 극한 중에서 특수한 경우 이 직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부정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